네, 안녕하세요. 다운 애니어그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형 선생님들과 모여서 인류형의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인류형의 이제 완벽함이란 또는 완벽주의자적인 성향이 다른 유형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 선생님 계십니까? 네. 7유형이고요. 저는 완벽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주제를 주셨을 때 처음에 저는 완벽이 없는 줄 알았더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만들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만들 때, 빨주노초 파남보를 끼우는데, 중간에 파랑이 2개가 들어갔다. 이러면, 그게 보기가 싫어요. 보기가 싫어서 이걸 뺄까 말까를 고민을 하는데, 저는 7번 유형이다 보니까 괜찮아, 이걸 또 언제 만들어, 이러고 넘어는 가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계속 거슬려서 언젠가는 빨주노초 파남보로 다시 하나를 더 만들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7번 같이 이렇게 설렁설렁 하면서 넘어는 가려고 하는데 꽂히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그게 1번 유형이 가진 것처럼 어떤 완벽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가진 걸로 봤을 때는 나는 내 마음의 흡족함, 내 마음에 차는 느낌이라고 보자면 저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냈을 때 내가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1번 유형처럼 막 뒤집어 엎고 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진 않지만 그게 계속 거슬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는 안 하지만 또 하는 건 힘들거든. 힘든 건 하기 싫잖아요. 7번의 기질적인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또 하는 건 힘드니까 하고 싶진 않지만 걔가 계속 거슬리는 느낌. 그게 제가 가진 7번으로서 제가 가진 완벽이라는 느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풀까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선생님이 하시는 그 뭔가를 만들어낼 때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요? 그런 패턴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패턴을 정하고 만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만들진, 제가 아까 예를 든 건 그냥 빨주노초 파남보의 예지만 어느 날은 노랑노랑 만들고 싶은데 실수로 파랑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걸 신경 안 쓰고 그냥 파랑이 하나 더 들어갔는데 더 예쁘네? 이럴 수도 있지만, 저는 마음으로는 그냥 노랑 하고 싶어서 파랑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게 거슬리긴 하는 거죠. 그걸 막 뜯어 고쳐가지고 막 다시 만들진 않지만 계속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완벽까지는 아니어도 그와 유사한 느낌이지 않을까. 그게 계속 거슬리는 느낌. 그럼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선생님 생각하는 완벽함의 뜻이 뭘까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냥 보여지는,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에 대한 완벽함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에 흡족한 거. 그래서 되었다 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완벽함. 근데 저는 완벽함이라는 말이 확실하게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가장 유사한 느낌이, 내가 느낄 때 가장 유사한 느낌이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내 마음의 흡족함. 그래서 내가 만족스럽다가 저한테는 완벽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다른 선생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럼 선생님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가끔 이렇게 묘사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정말 완벽해. 우리 그런 말 가끔 정말 은연중에 하거든요. 혹시 그런 대상을 묘사했던 어떤 그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이제 녹음 시작하기 전에도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느낌 안 떠올랐어요. 왜냐면 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를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너무 청소를 잘해. 완벽한 것 같아. 근데 그는 청소를 잘하는 반면 뭔가 허술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균형적인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게 완벽한 그림이라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봤을 때는 완벽하다
지금 질문하시니까 또 생각드는 건 저에게 완벽은 무결점이다라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 네. 결점 없어. 완벽이라는 건 무결점이어야 사람이라는 대상한테 넌 정말 완벽하다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사람한테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다른 분 또 누가 이야기 나눠주시겠습니까? 저는 4번 유형인데요. 저에게 완벽함이란 뭐냐고 물으신다면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있는 것. 그래서 저는 완벽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물건도 다 자기 자리에 있고 사람도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제자리에 있는 것. 그게 저한테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완벽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집안도 물건도 제자리에 안 있을 때가 많고 특히 아이들 키우면은 근데 아까 우리 7번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거슬려요. 되게 거슬리는데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제자리에 다 넣을 체력은 안 돼요. 체력이 안 돼서 그냥 바라는 봐요. 아 저거 치워야 되는데 저거 다 제자리에 다 놔야 되는데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라고 말은 하지만 거슬리는데 뭐 이렇게 체력이 좀 자주 딸려서 그걸 그렇게까지 이렇게 해내지 이렇게 완벽하게 다 세팅까지는 못해요. 그리고 사람도 그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게 완벽이라고 느낄 때가 많아서 자기 역할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되게 화가 나고 저 사람 도대체 자기 역할을 알맞게 뭐 예를 들면 목사님이면 목사님 아니면 선생님이면 선생님 자기 역할과 타이틀에 막 이렇게 그 제대로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되게 화가 나고 되게 그런 마음이 비난하는 마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되게 거슬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놓고 직설적으로 앞에 가서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그 사람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거슬려요. 한마디로. 그래서 7번 선생님께서 아까 거슬린다고 말한 게 저한테도 같은 맥락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완벽하게 세팅할 그런 체력이나 어떤 이렇게 진취적인 어떤 표현이나 그런 거는 그렇게 힘을 내서 표현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완벽히 그런 의미로 다가와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함에 대한 어떤 개념, 내가 원하는 바는 있지만 나의 체력이 허락하는 정도까지만 하신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맞아요. 다른 자원을 이용해서 그 완벽을 이루려고 하시는 거는 아니신 건가요? 그럴 만한 에너지가 좀 4번들한테는 좀 많이 딸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까지 무리를 하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럼 그것이 완수되지 않았을 때 그 심정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 네. 본인한테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옛날에 그게 짜증이 좀 많이 났어요. 자꾸 거슬리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들이,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이, 어떤 상황이 제자리에 이렇게 그 역할과 위치에 맞게 돌아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조금 그 짜증이는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짜증이. 좋습니다. 또 나누어주실 분? 네, 저도 7번 유형인데요. 앞서 7번 선생님하고 4번 선생님이 얘기한 거가 다 저한테 적용이 돼요. 똑같은 그런 마음들이 다 느껴지거든요. 이렇게 이분처럼 뭔가 만들기 할 때 그런 어떤 것들이 패턴이 딱 바뀌어버리면 순간 찝찝한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나중에 이거 할까? 어떻게 하다가 어느 날은 진짜 마음을 갖고 다 뜯어가지고 뜨개질을 하다가 다시 원점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렇지 않고 뭔가 마음이 좀 신기감이 오면 아니면은 오히려
심기가 안 좋을 때 더 에너지를 내요. 저 스트레스 방향에서 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더 막 그럴 때는 더 막 그걸 똑바로 하려고 막 더 그렇고 오히려 마음이 편할 때는 다음에 하지 혼자 저 혼자 내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그런지 다음에 하지라고 미루기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완벽함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리라든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막 거기에 몰두해 있어요. 밤을 새서 내 몸이 축이 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날밤을 새서 집을 다 뒤집어 엎어 정리를 마무리하는 그렇게 가는 지경까지 저는 이르러서 예전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심할 때. 그게 널어져 있으면 미치겠는 거예요. 집에 딱 들어왔는데 집에 뭔가 다 어지럽혀져 있으면 벌써 저거부터 밥이 집에 들어오면은 식사를 준비해서 아이들 밥을 줘야 되는데 나갔다 외출해서 집이 널려져 있으면 밥은 뒷전이고 일단 치워야 돼요. 주변을 정리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밥을 먹어야지 이게 너저분한 상태에서 밥이 안 들어요. 그래서 가끔 저희 친정어머니가 오셔서 많이 혼을 내요. 먹는 게 중요한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거기에서 찾고 아까 또 앞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있어서 정말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요.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이게 말이 돼? 막 이러면서 저 혼자 막 분을 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막 불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고발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저게 말이 되냐고. 이혼이라는 게 제 머릿속에는 없었어요. 이혼이고 그런 것들이 불륜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저게 완전 미친 사람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막 저와 마음에 작동이 됐었어요.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느슨해지고 이해되는 마음도 되게 많은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나랑은 멀리 해야 돼. 막 그랬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심할 때는. 그런 거에 되게 매여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좋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저는 4번 유형 아까 말씀드렸던 4번 유형인데요. 한 가지 지금 7번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거는 그 완벽의 기준이 저는 남녀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제가 완벽한 사랑을 꿈꿨구나라는 지금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말씀하면서 떠올랐는데 저는 그냥 사귀면 결혼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고 그게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완벽한 사랑인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냥 저는 연애하면은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랑도 완벽한 사랑을 꿈꿨던 것 같아요. 문어발식 7번 유형입니다. 문어발식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매일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지? 대단한데? 근데 그것도 너무너무 이상하게 보였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 친구를 한테 대놓고 뭐라 하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하다 참 그런 거.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헤어졌다 또 쉽게 만나지? 맞아. 와 대단한데? 대단하다는 게 진짜 범죄자까지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느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에서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러면 그 친구들과 시간을 보낸다거나 함께 있을 때 그 심정을 어떻게 좀 다스리셨는지? 그냥 그렇다고 제 사람이 엄청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저 안에서 예의를 지키는데 마음속으로는 뭔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거리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젊었을 때 기억나게 갑자기 생각나는 한 후배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선배님 뭐 이러면서 자기는 결혼하기 전에 꼭 남자 잡아야 된다고.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쇼킹이었었어 나한테는 그게. 그 친구는 대놓고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저한테는 그때만 해도 그게 너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 그러면서 굉장히 막 이러면서 글쎄 나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걔는 이제 솔직하게 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니까 걔가 불편하지 않았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래도 그건 이렇지 않아라고 뭐 얘기는 했지만 굉장히 저는 표정이 갑자기 얼음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틀이 있어요. 되게 강한 틀. 그럼 다른 측면보다는 좀 도덕적인 기준? 네, 그게 강했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게 젊었을 때나 좀 어느 순간까지는 굉장히 강했다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은 정리정돈에 꽂혀가지고 치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에 많이 매여 있었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집안도 정리를 해놔서 뭐가 바닥에 떨어졌으면 애들이 기어다니고 막 그러면 주워 먹게 되고 막 먹게 되면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하루 종일 나가서 구두를 신고 오잖아요. 저희 남편의 발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발을 신고 들어가서 집을 돌아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탁을 하는데 제발 와가지고 바로 신발을 좀 양말을 벗고 목장에서 좀 이렇게 하고 나오면 안 될까? 그렇게까지 부탁을 해서 저희 남편이 알겠다 그래서 항상 목욕탕에다 양말통을 따로 놔뒀어요. 그래서 양말만 저희 남편 양말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세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그랬었어요. 한참 그걸 배웠을 때. 그리고 항상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 맨날 깨끗해. 엄마 맨날 깨끗해서 장난감이 숨을 못 쉬어. 막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맨날 꽁꽁 숨겨놓는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암암리에 분명 나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앉아있으면서 치우고 있어요. 주변을. 이 널어져 있는 걸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치우고 있고 뭔가 널어져 있으면 너무 정신이 없고 하여튼간 지금도 강도가 세진 않지만 예전 지금은 똑같아요. 뭔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것이 딱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딱 공간에 확보가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막 화가 날 때가 있고 짜증나요. 다른 얘기 또 하실 분 계신가요? 저는 삼유형인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도 제가 생각하는 그냥 완벽함에 대한 정의는 예를 들면 미용실에 갔을 때 머리를 굉장히 똑바르게 일자로 잘 자르는 그것, 잔디를 깎았을 때 어느 하나 튀어나온 거 없이 모두 다 똑같이 하는 그것, 그 정도가 일단 떠올랐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근무를 할 때 저희 상사가 그 완벽을 굉장히 추구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완벽을 추구하셨었냐면, 이제 정해놓은, 지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건, 본인이 정해놓은 어떤 틀, 이 보고서는 어떤 내용에 어떤 형식에 맞춰서 어떻게 있어야 된다 그 틀이 있고, 그 틀에 완전히 맞을 때까지 계속, 끝까지 계속 몰아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지긋지긋하게 너무 저는 그 보고서를 쓴다 하면 보고서의 그 양식, 종이, 제목, 뭐 그냥 그 프린트된 어떤 재본된 양상 딱 요것만 저는 이제 목표한 것이라면 저희 그 상사분은 그게 정말 제가 몸이 부서지든 어떻든 간에 저를 계속 몰아쳐서 그걸 정말 밤새도록 끝까지 보고서를 제본하는 직접 1분 전까지 그거를 고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말씀 이미 드렸던 것처럼 제 삶에서는 삶에서 보여지는 완벽함이라는 것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는. 제가 이제 정한 어떤 것, 그 결과물이 그냥 적당히 마무리가 되면 그냥 마무리를 해버리는데, 주변에 제가 이제 봤던 그 완벽했던 그 상사분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시간이 더 있으면 더 끝까지 몰아치실런지 잘 모르는데 정말 그 모든 자원을 투입을 해서 그 완벽함을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하셨던 분이 문득 떠올라서 굉장히 좀 지긋지긋한 약간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그러면 3번의 완벽함이란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에서 좀 만족스럽던지, 예를 들면 어떤 관계에서부터의 어떤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또는 어떤 일적인 측면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내가 그 결과적으로는 어떤 측면에 더 만족이 나타나는지, 어떤 방향으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그러면? 그냥 3번으로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분명히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들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결과물을 냈을 때도 이건 조금 부족했네 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7번 선생님 말씀처럼 노랑 하다가 파란색이 있었을 때 분명히 눈에 거슬리기는 해요. 저도 일을 하다가. 근데 언젠가도 고치지 않아요. 그거 그냥 덮어놓고 끝내요. 그냥 그건 나의 어떤 과거로 이미 돼버리는 상황. 됐어. 이 정도면 됐어. 끝. 이렇게 약간 저는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있거든요. 적당해. 이 정도면 뭐 누구도 뭐 나를 비난하지 않는 어떤 지점, 뭔가 아주 큰 하자가 있어서 모든 걸 되돌리켜야 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그냥 제게 있어서는 좀 적당히 그냥 끝내는 정도의 그냥 결과물로서 그냥 마감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완벽함에 대해서 그게 적당히 한다고 해도 그래도 본인이 느끼는 어떤 쾌감? 완벽의 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그런 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일을 해냈을 때 어떤 주어진 과제나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목표를 했던 것들을 이루었을 때 그때 그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잘 해냈을 때. 잘해냈다. 그냥 그게 마무리가 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만족- 끝인 것 같아요. 마무리가 됐다. 그러면 그냥 근데 또 완벽함에 대한 쾌감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생소하네요. 저한테는. 그래요? 이게 어떤 느낌인가요? 혹시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와, 너무 편하네요, 마음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청소의 예를 들면 정말 그 묵었던 것들을, 그러니까 묵었다고 해도 엄청 묵진 않아요. 저는 이제 늘 정리를 하는 사람이라. 근데 반나절? 반나절 쟁일도 하고 그 묵었던 것들이 싹 다 얼마 전에 교회 창고를 정리했는데 거기가 막 저 혼자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너무 막 정리가 안 돼 있는데 볼 때마다 눈이 막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날 잡아서 밤에 야간에 내려가서 혼자 다 꺼내갖고 정리를 딱 했는데 그 순간 날아갈 듯한 날개를 달고 너무 그래갖고 제가 라벨링까지도 다 붙여놨는데 문에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이 같이 쓰는 곳이니 서로 신경 써서 제자리에 넣어주면 다른 분이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크게 써놓긴 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길 기도까지 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내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네. 그것이 딱 계획이 서고 네. 그걸 이루었을 때 쾌감을 느끼시는 건가요? 네. 아니면은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도 계속 뭔가가 부족함이 보이고 더 뭔가를 더 이루어내는 모습이 더 있는 계속 건가요? 그거를 관찰하죠. 저게 제대로 유지되고 있나? 항상 그것이 되고 있나 상황을 보고 안 돼 있으면 빨리빨리 그때 더 번져져서 흐트러지기 전에 제가 먼저 빨리빨리 제대로 놔두죠. 그것이 움직이면 더 나중에 손대기가 어려우니까 더 더럽고 지저분해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버리죠. 근데 저랑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은 네. 제가 그걸 못 느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저는 일단 집안 정리다 싶으면은 바닥에 그냥 뭔가가 없고 그냥 밟히지만 않으면 되게 일단은 재빠르게 눈에 안 보이는 곳에다가 쑤셔 넣어놔요. 쑤셔 넣어놓고 늘 그게 마음에 좀 남아있어요. 아, 저거 언젠가는 정리해야 돼 하고 늘 언젠가는 해야 되는 데가 있으면서 그걸 정리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이미 또 쑤셔져 있기 때문에 늘 그냥 그 마음이 늘 남아있는 거죠, 제 마음에는. 근데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렇지 뭐 어떻게 애들 키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를 위로는 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의 개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쾌감? 아, 해냈어, 됐어, 이 정도면 완벽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사한테서 목이 조이면서 끝까지 했던 그 결과물을 봤을 때 아, 그래,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구나. 하지만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목을 졸라가지고 내놓은 그 결과물인 거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만족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됐어! 이거면 됐어! 자야지! 뭐 이런 정도? 공감이 돼요, 그것도. 제가 제일 올케가 3번 유형이라고 예측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런 비슷해요. 제가 어느 날 빨래를 너무 많이 널리는 거 아이들이 3명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서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올케니까 그 자기 물건을 이렇게 만지게 되고 관할하게 되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 조심스럽긴 했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서 빨래대가 3개나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잽싸게 정리해서 딱 놨는데 그 친구가 보기에는 너무 칼맞춤으로 이렇게 탁탁 구분해 놨고 옷이 어떻게 저렇게 값지게 적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내가 순간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런 유형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이렇게 하라는 것까라고 명령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저한테 순간 탁 몰려왔어요. 그 친구는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도와줘서 고마운데 내가 저 사람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담감도 나는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굳이 뭐 그 부분을 또 저도 얘기를 하자면 아마 내가 못해서 저분이 저렇게 해줬지 않았나라는 어떤 창피함? 내가 못한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렇게 나도 잘해야지 생각까지 들지는 모르겠어요. 난 못해 저렇게는. 근데 푸시 받는 느낌은 좀 있었을 것 같고 침범당한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 빨리는 그냥 늘 빨래는 하잖아. 그냥 좀 그러면서 별거 아닌데 자기가 너무 일이 많고 힘든 것 같아서 내가 걷었는데 괜히 부담 준 거 아닌가 미안하네.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계속 뒤로도 제 마음이 편치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면 이해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부담감을 제가 탁 주는 느낌이 든 거죠. 표정을 딱 보는 순간 감사해요 도와줘서 이게 아니라 약간 그런 표정 그 부담감을 주는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 내가 오지랖이었지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불편했던 그 순간이 있었어요. 좋습니다. 자, 또 다른 분 이야기 나눠주실까요? 네, 저 오유영인데요. 처음에 이 주제를 딱 듣는 순간 완벽함에 대해서 사실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완벽함은 그냥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완벽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찾아봤더니 완전 무결이래요. 그래서 그냥 그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단어이므로 저는 한 번도 완벽해 보고자 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이 완벽해지기를 원한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고 사는 것이 그냥 나는 좋아. 그게 뭐 완벽에 다가가는 길, 뭐 완벽함을 쫓아가야 돼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제를 딱 접하는 순간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했을 때 어차피 완벽이라는 건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이므로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던가 완벽하지 않아서 싫다던가 그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그게 더 많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은 아니지만 부럽습니다. 그래서 대충 하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냥 이 정도면 됐지 이러고 살아가는 거 되게 많아요. 그냥 네. 그러면 주변에 이렇게 아까 3번 선생님도 완벽주의 상사가 계셔서 힘드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주변에 그런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부딪히거나 만나실 때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냥 그들이 원하는 정도만큼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맞춰줘. 어차피 그들의 마인드에 뭐 그들이 원하는 완벽함에 어차피 저는 쫓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청하는 것 정도 맞춰줄 수 있는 제가 맞춰줄 수 있는 선에서는 맞춰주는 것까지만 하고 살고 있죠. 네.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이제 후배랑 같이 일을 하는데 그 후배는 엄청 꼼꼼하고 그 센텐스 하나하나에 되게 의미를 두는 그런 친구여서 같이 일하는데 어쨌거나 계속 이제 뭔가 고쳐야 되는 상황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힘들었지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만 하고 그거를 던지면 걔가 마무리로 다 했거든요. 완벽을 추구하는 누군가는 저보다 더 완벽한 상태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발을 한쪽 쓱 얹고 그냥 같이 가자. 저는 왜 그리고 그렇게 그냥 못했을까요? 지났습니다. 약간의 미안한 마음은 있죠. 그가 완벽한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사실 저보다는 아무래도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하니까 그냥 그 외의 일로 뭔가 좀 내가 맛있는 거 나중에 사줄게 뭐 이런 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 그러고 있었는데. 네, 5번 선생님에 이어서 8번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누군가 완벽함이란 단어를 던진다면 저는 그 단어를 탁 쳐내요. 무슨 완벽함이야 이러면서 그 단어 자체를 수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했어? 라는 말을 한다면
그건 마음에 내리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와 똑같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말한 걸 수용하면서 그거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완벽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내가 본래 부족하고 본래 모르는 게 많아서 누군가 뭘 하나 알려주면 그 하나를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라는 개념 자체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완벽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저는 상대의 결점을 바로 잡아요. 아마 그건 나를 방어하는 태도일 수도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완벽함을 얘기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인지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냥 저의 패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 8번은 별로 아는 것도 없고 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걸 그냥 다 하는 모습, 그냥 과도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그것이 완벽함이라는 말에 좀 대비해 볼 수 있을까? 근데 하지만 한계는 없어요. 어느 정도 했다고 해서 만족을 느끼진 않아요. 그것이 그냥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때 다행이다. 아, 이제 좀 끝났다. 라는 마음이 들 뿐이지 마무리라는 것은 생각해 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벽하다, 만족스럽다 이러한 것들은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4번 유형인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4번들이 어떤 일들, 4번들도 굉장히 꼼꼼하게 주어진 일을 해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일을 완벽하게 해냈을 때 그 만족도를 아까 7번 선생님이 3번 선생님께 여쭤보셨잖아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제가 무슨 일을 맡은 거를 잘 해내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꼼꼼하게 잘 이루어지면 되게 그것에 대해서 흡족해하면서 그거를 계속 반추하는 것 같아요. 그 완벽한 그 순간의 감정을 계속해서 반추하면서 그거를 계속 누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렇게 완벽하게 잘 됐지. 그래, 잘 됐어. 예를 들면 제가 인스타그램을 자주 하는데 거기 이제 영상이나 제 사진을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봐도 제 기준에 너무 흡족해. 그 영상과 사진이, 퀄리티가. 그러면 그걸 계속 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잘했지. 내가 이렇게 잘 해냈어. 이거를 계속 그거 붙잡고 그 완벽한 이 성취해낸 것에 대한 그 짜릿함을 계속 반추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돼요. 그 짜릿함을 계속 잘해낸 것에 대한 온전히 만족감을 계속 이렇게 씹어먹는다고 할까, 계속 입에서 오징어 하나 징검징검 씹는 것처럼 계속 나 잘했지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엔 오징어를 너무 많이 씹으면 이가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그 감정에 몰입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만 잘해낸 거를 이제 털고 다음 단계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느려지는 거지. 일이 오히려 그 주어진 일을 해내서 만족감이 큰데 그럼 먼저 이제 그걸 어느 정도 누리고 즐긴 다음에는 이제 일어나서 다른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느려요. 그러니까 너무 느려져요. 그게 이게 이렇게 제가 말씀 들으니까 또 그런 제 모습이 4번에 그런 모습이 떠올랐어요. 완벽함은 충분한 만족감을 안겨준다. 계속 즐기고 그거를 반추하고 씹어먹느라고 다음 가지로 넘어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선생님 이야기도 네, 윤희영입니다. 저는 그 완벽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누자고 하니까 사실 갑자기 또 막막해졌어요. 과거에 나에게 완벽함이란 외부에서 나라는 사람에게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평가했던 꼬리표의 단어들이 있어요. 되게 꼼꼼해, 까다로워, 깐깐해. 그게 다 뭔가 제대로 막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뭔가를 해내려는 모습이 그들한테는 그렇게 평가됐던 것 같거든요. 조금만 이상해도 까칠하게 이건 좀 달라, 이질감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피곤한 거지, 그들이 봤을 때.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모습. 뭘 하면 이제 지금 주부 생활에서의 뭐 사소한 완벽함이지만 뭐 요리를 하나 해야 돼. 그럼 저는 정말 정석대로 제대로 해야 돼. 저는 그 기준치가 더 높으니까 사실 시작을 잘 못해요. 하나 하려면. 그렇다고 집안 살림을 다
꼼꼼하고 완벽하게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다 숨겨놓고 저도 사는데 뭐 이렇게 이런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양념이 다 있어야 돼. 우리 집에 1부터 10까지. 안 그러면 그 요리를 못해요. 근데 요즘엔 조금 옛날보다 유연성을 발휘해서 살짝 대체품을 넣기는 해요. 옛날보다. 옛날에 정말 그 요리책 아니면 그 레시피에 있는 그 재료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뭐 그걸 만들 수 있다라는 마음이었다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대학교 때 이제 교육과정 이수하는 과정 중에 친구랑 둘이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전지에다가 중학교 아이들 설문조사를 하고 표로 막 벤다이어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표도 그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표 그리는 거를 막 했더니 1mm도 제가 용납을 못해요. 그런 거 같아요. 그때 생각하니까 좀 너무 과했죠. 그랬더니 친구가 대충 해. 대충 그려. 그랬던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소소하게 계속 일어나요. 저한테. 그런 것들을 뭔가 1mm도 오차로 허용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약간의 강박적인 마음 같아요. 제가 뭐 그것도 틀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육룡에게 그 뭔가 하나도 틀리면 안 되고 제대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사회적인 본능을 쓰는 육룡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들을 꼼꼼하고 까다롭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렇게 하는 그 민마음에는 실수를 하면 야단 맞을 것 같은 그 두려운 불안이 있어요. 근데 뭐 솔직히 아까 말한 요리를 만드는 걸로 누가 야단 치지는 않은데 그런 게 하나의 어떤 생활 모습에서도 그런 베이스가 이제 너무 오래 습관처럼 이제 배워버린 거죠. 그게 나에게 어떤 하나의 루틴이 돼버린 거죠.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로직대로 하나 순서대로 하려면 굉장히 제가 실험 같은 일을 하면 되게 그 성격에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그 오차를 허락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실험들은 굉장히 0.01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하면 이런 캐릭터는 좀 성격을 살려서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네? 통계학. 네, 만약에 제가 뭐 제 두뇌가 브레인이 좀 허락하면 통계학도 좋고요. 네, 좋습니다. 질문. 네, 이거도 해주세요. 그럴 때 본인의 스트레스를 받진 않으세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고 그거는 제 그때 당시에 제 상태가 뭔가가 어딘가에 이미 스트레스를 뭔가 받고 있을 때는 가중이 되겠죠. 근데 그냥 그러니까 별일이 없었다. 그냥 그 순서대로 하는 게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 뭔가 그 로직대로 하는 것이 차라리 그냥 낫다. 그러다가 내가 나랑 타협을 하는 거죠. 야, 이건 우리 이번에는 요 정도로 대충 건너 한번 뛰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옛날보다는 조금 타협을 좀 할까? 이러면서 단계를 슬쩍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이 6번으로서 어쨌거나 민마음이 뭔가 누군가 날 야단치지는 않지만 뭔가 야단 맞을 것 같은 그 마음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뭔가 제대로 해내야 대가 있는 거죠. 제 안에 명령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해야 돼라는 그 메시지가 야단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야단치는 마음인 거지. 내 안에 심판자, 자기 안에 심판자, 보스가 한 명씩 다 있잖아요. 그 마음 안에 이제 그런 우리가 말하는 초자라고 할까요? 약간 어르신이 한 명씩 있대잖아요. 하나의 그 인격체로 제가 그냥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뭔가 심판을 내리거나 심판자 느낌이거나 아니면 보스 느낌이거나 그걸 우리가 뭔가 초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류의 자아가 각각의 개인에게 누구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그렇게 좀 빗대어서 저는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제 3번으로서 정말 저는 제 안에 초자의 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면 별로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에 선생님 6번으로서 이제 야단이라는 부분이 이제 제 귀에 쏙 들어와서 다른 분한테 혼날까봐 그러신 건가요? 이런 전 질문을 한 건데 그 부분은 좀 아닌 거네요. 그냥 굳이 지금 당장에 다른 사람한테 혼날까봐라기보다 네. 그게 어떤 모임이거나 사람과 연결됐을 때는 누구한테 비난받을까 말하는 불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집안에서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좀 뭔가 내가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그걸 제대로 못 해냈을 때 어떤 게 나에게 그냥 숙제처럼 어떤 것들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 잘해야 돼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그 잘해야 돼가 저한테 슈드 그걸 명령어라고 하잖아요. 그 명령어가 저한테 굉장히 깊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제 일용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볼 건데, 자, 일용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일류형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완벽이라는 부분은 사실 내가 의도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무언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고 성실히 하게 되고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작동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완벽함으로도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설렁설렁 하지 않고 내가 그걸 어떤 맡은 바가 있으면 끝까지 잘해내고 싶은 마음이 우선적으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이제 몰두하게 되고 잘 해내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만족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그 말도 맞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대한 부분이 완벽이다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내가 완벽을 추구하려고는 하지만 실제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그리고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내 기준에 차지 않으면 굉장한 실망감으로 다가와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좀 약간의 분야는 조금 달라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취미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자기 만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건 굉장히 본인에게 그 완벽함이 위안이 되고 나에게 만족감으로 드러나지만 그렇게 내가 열심히 추구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즐겁게 하고 또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리고 아, 나 정말 잘했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자체가 어느 날은 굉장한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면 내가 이만큼 해내고 싶은데 이게 완성도가 내가 보는 완성도 남이 봤을 때는 아, 이 정도면 충분해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보는 완성도가 그만큼 미치지 못하면 나는 계속 그거를 계속 뭔가를 덧칠하고 손을 대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봤을 때 아, 이거 만족스럽지 않아 하면은 그거는 이제 나의 어떤 작품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 결과물을 이제 보일 때도 있고요. 또 이제 대화를 할 때도 말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사람과의 대화의 모습에서 내가 무언가를 표현을 하려고 할 때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알맞은 문장이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쉽게 말을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고 아니면 누군가 정말 어떤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에서는 미리 한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써보면서 연습을 해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뭐 예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내 이야기를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을 만한 내 마음속에 충분한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네, 질문 있으세요? 제가 일류형으로 지금 보여지는 아이가 이제 좀 집에 있는데 그 아이가 좀 주로 자주 하는 말이 선생님이 혼내키면 어떡해? 이렇게 해서 뭘 좀 잘못하면 혼날까봐 무서워.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의 모습과 또 자라나면서의 또 모습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이제 내 안에 어떤 기준과 어떤 절차에 맞춰서 이제 뭔가가 그걸 하려고 이제 최대한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제 들렸는데 어린 시절이라든지 현재에도 혹시 내가 이거를 잘 못했을 때에 뭔가 누군가가 날 비난할까? 내지는 아까 이제 초자 우리 이제 내 내면의 어떤 비판자 얘기도 나왔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지. 이것도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혼날까봐 보다는 내 만족인 경우 내가 이만큼 하고 싶어 이만큼 이뤄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되면 나의 기준이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상대방도 나를 이렇게 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림 포스터를 그리는 무슨 숙제 아니면 어떤 무슨 만들기를 하는 숙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새벽 4시까지 붙들고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이제 엄마는 와서 언제 자니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근데 그랬지만 이제 나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더 잘한 거를 보여주고 싶고 이게 이제 나는 정말 제대로 된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도 정말 이게 손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고 싶은 부분도 있고 내 기준에 만약에 내가 그만큼 충족이 되지 않았을 때 상대방이 아, 너 왜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을까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아까 그 기준에 의해서 아, 나 정말 이거 만족스럽지 않아. 근데 상대방도 내 기준만큼 만족스럽지 않게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정도 안 되는 거니까 누군가 나를 혼낼 수도 있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라고 그냥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 내 생각이거든요. 남들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해주지 않는다면 그 내 속에서는 항상 나는 그런 소리를 그냥 내면의 소리를 항상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긴장감을 이제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좀 긴장감이 좀 느슨해지거나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라는 어떤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여유로워지는 내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렇게 긴장하고 잘하려는 아이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좀 아이가 편안해질지 네, 스스로에게든 아니면 그런 비슷한 나의 인류형의 어린 아이의 어떤 아이를 봤을 때는 뭔가 좀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있을까요? 저는 아무도 너에게 뭐라고 하지 않아. 그냥 너 혼자의 생각일 뿐이야. 그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커서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사실은 나 혼자서는 굉장히 발버둥 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몰랐죠. 어릴 때는 그냥 그게 최선이고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나는 이만큼 잘 해내고 있구나 라는 부분으로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 우리 이제 다양하게 각각의 유형의 사람들과 또 이야기를 할 때는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완벽함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할 때 나는 완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아, 나 완벽이라는 거 잘 몰라요.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 그러면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이게 나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내 내면의 목소리는, 난 이렇게 해야 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항상 있어요. 난 이렇게 잘해야 돼. 나는 이만큼은 해야 돼. 남들은 이 정도는 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그래도 그 위의 기준으로 이 정도는 나는 해내야 돼. 라는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그 아이를 위해서는 좀 건드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5번 유형인데 제가 느끼는 1번 유형의 완벽에 대한 태도를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되게 기준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유형은 어떤 기준이 만족되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데 1번은 그 기준에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틀어서 다른 잣대를 갖다 대서 그 만족하지 못하는 잣대를 기준을 계속 삼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치 이 지구에서 굴을 깎는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굴을 완벽한 굴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 기준을 좀 깎으면 다른 기준이 또 틀어지고 다른 기준이 또 틀어지고 약간 그런 식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을 추구하지만 정말 실제로는 만족스럽지 않다. 네. 그거거든요. 내가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러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완벽하게 잘 해내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러 조각으로 나눴어요. 근데 한 가지의 조각을 내가 정말 잘 해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께 보여요. 이건 또 어떻게 손을 봐야 되지? 얘도 그만큼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옆에도 또 보이죠.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어느 기준 선상에 올라와야지만 만족스러운 모습이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제가 이제 일을 할 때도 일을 하는 그 습관 중에도 굉장히 잘 해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만큼 시간을 들이는 만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 나는 그때 한번 멈추게 돼. 내가 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하는 순간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면 여기서 조금 느슨해지자. 이제 지금은 이렇게 좀 숨을 고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뭔가가 만족스럽지 않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이 계속 생기면 계속 긴장하게 되고 계속 수정해야 되고 그거를 끝까지 해낼 때까지 정말 잠도 못 자면서 굉장한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삼양 선생님의 그 상사분께서 계속 뭔가를 그 시간 안에 모든 거를 끝내게끔 만들었잖아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1번 유형들에게는 뭔가 그거를 끝낼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어차피 만족해서 끝나는 경우는 없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시험지를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항상 맨 마지막인 거예요. 몇 번씩을 확인하고 몇 번씩 진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러고선 그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이제 내는 순간까지가 그 정해진 시간에 진짜 1초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시간적 제약이 없다면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을 거예요. 일류형 분들이 긴장이나
몸이 이제 굳어져 있는 상태 그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실 때가 있는데 몸쪽으로 이완하거나 좀 몸이 편안해질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방법을 경험하신 것들이 있다면 좀 나누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류형들이 항상 어떤 과정 중에 스트레스를 받던지 일을 하던지 긴장하던지 이런 부분들이 다 신체로 많이 이제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몸이 많이 붓고 특히 이제 근육이 많이 굳어지고 계속 근육통도 생기고 이런 질환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럴 땐 사실은 이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요가하고 이렇게 몸을 좀 유연하게 좀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매일매일 쌓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내 몸이 굳어져서 잘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이완이 되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내 마음도 조금 더 편안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긴장의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인류형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는데 7번 선생님들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 또 공감되는 어떤 그런 면들이 좀 있으셨나요? 네, 저는 7번인데요. 아까 얘기하신 거에서 시험 보는 그 순간 거의 종이 치기 직전까지 한다고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이 되는 것도 저는 약간 숨이 답답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7형의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 허당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되게 답답하게 좀 느껴져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부분에서 공감되는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하면서 되게 속도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정리정돈을 하는데 종류별로 그 다음에 색깔별로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느 때 보면 내가 너무 이거에 매여 있으면서 속도가 늦어지니까 1시간에 끝날 거 2시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저를 되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되게 답답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되게 그 뭔가 저한테 눌려있는 그 마음들을 이 안에다가 완벽함으로 매치시켜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내 마음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라고 순간 내 마음을 살짝 들춰서 돌이켜볼 때 오히려 거기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미쳐있는 듯한 느낌으로 거기에만 꽂혀가지고 혈압을 들쑤시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좀 어떠세요?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도 7형이기는 한데 저는 1번 유형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런 거나 아니면 또 다른 7번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완벽에 관한 어떤 것들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 같은 느낌이죠.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거라서 사실은 공감하는 지점을 저는 잘 없었고요. 얘기를 들으시면서 좀 네. 어떠세요? 제가 7번인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드는 거죠. 왜냐면 저는 완벽이라는 게 제 주제가 없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제 주제가 아니라서 제가 관심 있는 이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 그래서 저는 또 앉아서 7번이 내가 7번인 게 맞겠구나.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고 내가 내 주제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집중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끄떡끄떡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한 표현 아주 좋네요. 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4번 유형인데요. 오늘 완벽에 대해서 나누면서 제가 완벽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그런 완벽의 껍데기를 쓰고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했구나라는 게 이렇게 많이 또 느껴졌어요. 그 완벽의 껍데기를
쓸 필요가 없고 아까 5번 유형 선생님께서도 별로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3번 선생님도 그 부분이 그렇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근데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다른 사람들도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내가 좀 이렇게 뭐 큰딸로서 아니면 어떠한 뭐 선생님으로서 어떠한 그런 엄마로서 그런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생각할 것 같지 않은 느낌? 그런 껍데기가, 근데 그런 껍데기를 제가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게 없어도 아까 5번 선생님이나 3번 선생님도 다른 7번 선생님께서도 그 주제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이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이게 자유로워도 되겠구나 그런 느낌?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그 주제를 다루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 주제를 다루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그들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인류형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 오 선생님 또 말씀해 주세요. 4번 이영분이 껍데기라고 되게 슬프게 흉내짐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5번들은 단 한 번도 어디 꼭대기에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완벽주의를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그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그 4번들의 그 4번 분들과 1번 분들과는 달리 5번들은 꼭대기에 올라가 볼 수 없는 그거를 껍데기라고 얘기해 주셔서 약간 슬펐어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부러워하는 점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저도 좀 보태자면 되게 생산적이고 좀 발전적으로 보여요. 그런 걸 추구하는 것 자체가. 방향성은. 네, 왜냐면 저도 8번이지만 사실 막 뭔가 하고자 하고 뭔가를 막 해내고자 하는 그런 성취나 막 그런 것들에 대한 욕구가 좀 일상적으로 되게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기 때문에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거의 내가 죽었나 살았나 싶을 정도의 심정으로 멈춰있기 때문에 보다 좀 다른 분들을 봤을 때 뭔가 열정적이고 뭔가 목적 지향적이고 목표의식이 있고 이런 모습들이 참 부럽기도 하고 좋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인류형의 주제로 너무 이야기 잘 나누어주시고 또 우리 인류형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너무 좋은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은 인류형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유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